전형준비 노하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1학번 1. 성공적인 고등학생 생활 보내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그리고 심도 있고 자신의 관심사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꾸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학교 생활 및 수능 공부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및 학과 정하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에 올라오기 전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진로가 바뀌고 그 바뀐 진로를 잘 연결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저의 진로와 관심사를 생각해봤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중 국어 과목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국어 과목에 맞추어서 저의 관심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과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내신 관리를 잘하게 되면서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면서 교사로서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2.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노하우. 본 내용은 저의 사례이니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은 자신만의 진로와 이야기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상.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는 거의 전부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창의융합적 인재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문과 과목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등의 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봉사 및 동아리. 봉사는 대략 200에서 30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봉사 점수활동에 참여해서 학교에서의 성실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봉사활동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책 읽어주기, 학생들 공부 가르쳐주기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 활동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독서, 자소서에도 쓰기도 하는 등 의미 있고 저의 국어교사라는 진로에도 적합한 활동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수학 페스티벌 같은 곳에서 스태프 역할을 하면서 수학에도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동아리는 2가지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는 수요일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정규 동아리였고 또 하나는 토요일 동아리였습니다. 두 동아리 모두 기장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정규 동아리는 토론 동아리였습니다. 시사와 관련된 여러 논점들을 다루면서 사회 문제에도 관심 있는 저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국어 교과에서 강조하는 토론과 토의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에서도 토론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와서 이 점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동아리는 문학탐구반 동아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저의 전공적 합성을 드러내기 위해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탐구해보고 활동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동아리와 봉사는 자신의 공부 시간이 뺏기지 않을 정도로 현명하게 하고 전공적 합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체활동. 창체활동에는 진로와 자율활동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의 전공적 합성을 더욱 심도 있게 드러낼 수 있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저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학급 활동, 학생회 활동, 음악회에서 활동한 것 등을 녹여내었고 3학년 때는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전공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비대면으로 친구들과 교육 모임 등을 만들어서 활동한 것들을 적기도 했습니다. 창체 활동은 창의성과 협동심을 보여주는 활동으로 채우면 자신의 강점과
경쟁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세특. 저는 교과 세특은 크게 책 읽고 보고서 쓰기, 발표하기, 수행 평가한 과제를 심화적으로 탐구하기 등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국어를 예로 들자면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총, 균, 쇠, 패스트와 같은 인문학 책에 관심이 생겼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사상과 같이 시사와 관련된 저의 생각을 정리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처럼 교과 세특은 수행 평가한 과제나 그냥 책 읽기 정도로 끝내지 말고 더욱 심화적인 탐구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과 세특은 국어를 예로 들자면 교과서 속 문학 작품을 배우고 그 지역의 작가들을 더 탐구하고자 직접 생각을 견학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발표까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더 탐구해보고 싶어서 내가 직접 탐구하고 체험해봤다라는 더 나아가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과 수업 시간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대한 발표를 많이 함으로써 교사로서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세특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소서. 자소서는 1학년 때부터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1학년 때는 많이 한 활동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작성해보면 2학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학생부를 써갈지 나에게 어떤 활동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분명 최종적으로 중요한 자소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소서 1번 항목에서는 저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문학과 역사에 관해 관심이 많아서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에 이와 관련하여 활동을 많이 하였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관련 주제에 관한 활동을 꾸준히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공부나 활동이 아니라 3학년 때까지 이어서 더욱 심화되는 탐구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1번 항목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부 방법보다는 내가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탐구까지 해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소서 2번 항목은 학생의 활동과 학급 활동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학생의 여부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업적으로 도움을 줬던 부분을 부각하여 소통과 연대, 교사로서의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급 활동으로는 독서를 통한 진로 심화 탐구처럼 교사로서 학생들의 진로를 잘 찾아나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부각하여 작성했습니다. 이번 항목은 2에서 3개의 활동을 적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그러한 활동에서 내가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강조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쓰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활동할 때마다 그때 배우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노트에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소서 3번은 나의 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쓰는 것입니다. 실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 나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